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종목을 미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이스에서도 이제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사실 조금 늦게 등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늦게 상장하는 만큼 여러 가지 매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일 상장하게 되는 에이스 고배당주를 프리뷰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고배당주를 담고 있는 ETF 하나 정도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배당주를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과가 아주 좋기 때문인데요. 배당주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조금 따분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 배당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이해하기가 쉽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지난 5년 동안 50%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 50%는 대부분 오래 상승했던 수치인데 반면에 한국 고배당주를 담고 있는 코덱스 고배당주는 주가가 23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약 67% 올라왔으니까요. 코스피보다 주가가 17% 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계속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주가는 주가대로 더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크게 만족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배당주는 미국 배당주와 비교를 해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미국 배당주 100개를 모아둔 슈드와 비교를 해보면 슈드는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약 30% 올라왔지만 한국 고배당주 상품은 67%이니까요. 역시나 성과는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율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슈드의 국내 상품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연간 3.3% 분배율을 기대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한국 고배당주 상품은 4.4%로 분배율이 약 1%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분배율 측면에서도 한국 상품이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 시장 투자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지만 적어도 배당주만큼은 미국보다 한국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고배당주들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에이스 고배당주는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ETF 상품들을 쭉 지켜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는 상품들은 앞서 상장했던 상품들보다 약간 더 매력 포인트가 포함되어 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가총액 상위 30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사업년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24년에 벌었던 이익에다가 2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던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배당을 해오고 있는 기업 한정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배당을 건너뛰고 그랬다면 자연스럽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종목들로 1차 대상을 선정했다면 이제 2차로는 수익성을 본다고 하는데요.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락 회복률이라는 기준으로 2차 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배당락 회복률이라는 개념은 저도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준일, 즉 이날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 날 이후에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제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배당주들은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요. 특히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고배당주일수록 배당락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락은 고배당주를 투자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종목들은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두 종목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24년 결산 배당금을 올해 3월 27일에 보유했다면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 날인 3월 28일에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내려갔었거든요.
그렇지만 이후에 주가를 서서히 회복을 시키면서 12월 12일 기준으로는 주가가 6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주가와 비교해보면 주가가 47% 상승하고 있었는데 배당락을 완벽하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가를 훨씬 더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SK텔레콤은 4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올해 2월 26일의 주가가 58,000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후에 해킹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빠졌고 최근에는 3분기 배당도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12일의 주가는 54,000원이었고요. 지난 2월 말보다 주가가 오히려 7%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사례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여하튼 에이스 고배당주는 한국타이어처럼 배당락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종목들 중심으로 2차 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러진 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는 올해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20개 선별하고요. 이렇게 선별된 한국 고배당주 20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는 20개 종목이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말씀을 드렸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삼성증권, GS, DB손해보험 같은 종목을 담고 있고 그리고 20개 종목에 투자를 하니까요. 대략 5%를 기준으로 조금 많게는 약 7%까지 그리고 조금 적게는 약 3% 정도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매년 2번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상품이 출시가 되면 내년 4월에 리밸런싱 하게 되니까 내년 4월까지는 조금 전에 보셨던 종목들로 투자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금융주가 12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삼성증권, DB손해보험, 코리안리 같은 종목이 12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투자 비중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나 GS, 기아 같은 일반 기업을 약 8개 담고 있었고요. 4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 고배당주 대부분을 금융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융주 비중이 조금 높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상품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고배당주 중에서는 그래도 장기간 보유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상품들과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두 개 상품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투자 상위 5위까지를 보니까 겹치는 종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하위 종목에서는 조금 겹치고 있지만 그래도 투자 상위 종목에서는 겹치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기존 상품과는 약간 다른 포트폴리오로 상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스 고배당주는 20개 종목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나 타이거보다는 투자하는 종목 수가 10개 적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부분도 기존에 있었던 상품과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고배당주도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분배율은 약 4.5%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국내 고배당 ETF 상품 중에서는 약간 더 높은 분배율 수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기본 수수료가 0.15%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기타 수수료까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플러스나 타이거 상품보다는 기본 보수는 약 0.1% 낮게 책정이 되고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늦게 상장하는 종목인 만큼 기본 수수료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수수료 측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스 고배당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일단 상품 설명만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장하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나중에 다른 고배당 상품들과 성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좋은 투자로 자산 많이 늘려가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